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김대중 3부 이야기는 김대중이 41살인 1961년부터 60세인 1987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외국인 지인들과 홈파티를 할 때 가끔씩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반응이 좋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3부 야당 지도자로서의 부상과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1961년 김대중은 다시 한번 정치적 도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대중은 마침내 민의원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랜 좌절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틀 뒤 발생한 5.16 쿠데타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그는 의원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대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1963년 김대중은 이희호와 재혼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의 정치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같은 해, 김대중은 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생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김대중이 야권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김대중은 국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의원인 김준현을 구속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웅변 능력과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김대중의 이름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필리버스터는 세계 최장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김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굴의 투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967년 김대중은 신민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무위원 겸 대변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 목포에서 출마해 공화당의 대대적인 낙선 전략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주요 지도자로 부상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그의 정치적 입지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1969년 김대중은 국회에서 통일원을 신설하고 그 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선견지명은 훗날 노태우 정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김대중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했습니다. 1970년 김대중은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철승, 김재광 등과 제휴하며 김영삼을 꺾고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듬해 1971년 4월 27일 그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대중은 이 선거에서 열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박정희와 맞섰습니다. 그는 향토 예비군 폐지, 4대국 평화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 대화 등 다양한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공약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김대중은 539만 표를 얻어 박정희의 634만 표에 밀려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는 박정희를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그가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에서 박정희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며 선거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대중은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영호남 지역 감정을 부추긴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으며 김대중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971년 김대중은 신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진산 파동으로 불리는 당내 분란으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유진산 당수와의 갈등 속에서 당수 권한대행 자리를 노렸으나 결국 김영삼과 이철승 등 당내 다른 세력들의 저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김대중에게 정치적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야권의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지속했습니다. 김대중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불굴의 지도자였습니다. 1972년 김대중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반유신 운동을 벌였고 한민통이라는 조직을 통해 교포 사회를 규합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8월 8일 김대중은 일본 도쿄에서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이후 서울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으며 김대중은 가택연금 상태로 정치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그는 다시 일어서서 싸워나갔습니다. 김대중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6년 명동 3.1 민주구국선언을 주도하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고 1979년 박정희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받았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의 불굴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0년에 들어서자 김대중은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구명운동 덕분에 가까스로 감형되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이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김대중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시기였으며 그의 정치적 역량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더욱 빛을 발한 시기였습니다. 1987년 김대중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 낙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대중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목으로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지도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더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로 이끌어갑니다. 김대중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뤄냈는지 그 위대한 이야기가 4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빛나는 여정의 다음 장을 기대해 주세요.